느린 것 같습니다. 자, 메인넷이 3월 14일에 안 열리면 파이 가게 일시 닫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거 생태계 조성 협조하는 사람들 살리는 셈 치고 빨리 메인넷부터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니콜라스 코칼리스도 생태계 먼저 열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의 어떤 가장 근간이 되는 생태계,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주축이 되고 하나의 파이네트워크 생태계를 이루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니콜라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픈 메인넷을 열고 이 파이의 합의 가치가 유지가 될 것인가, 시장에 혼란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불어서 파이코어 팀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적의 시기를 논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시작한 지도 이제 4년 차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파이코인을 지금부터 파이코인을 매개체로 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또는 이분들이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반부터 말씀드리기는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 가발 판매하시는 사장님도 지금 자그만치 돈이 1억이 물렸다고 그럽니다. 물렸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 파이 생태계에 1억이라는 돈이 물렸대요.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죠. 우리가 일반 직장인이 10년 동안 일해도 1억 못 모을 겁니다.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돈이에요. 정말 거액인데 그 돈이 물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봤을 겁니다. 가발 14호, 가발 20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렵다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가는 이유는 조속하게 메인넷이 오픈 메인넷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뭔가 현금화될 수 있는 루트가 숨쉴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야 진짜 안 되나 보다 또는 아직은 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멘탈 무너지죠. 그리고 아마 당분간 영원히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파이 생태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파이 생태계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곧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기에 여러분들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체계가 만들어지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실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에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라면 가게를 하는데 파이로 100% 받습니다. 3개월만 운영해 보십시오. 가게에 월 임대료 못 내고요. 세금 못 내고 수도 끊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모험보다는 당장의 가능성만 희망만 보고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니콜라스와 코어팀에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체감하는 게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오픈메인넷이 조속하게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 꼭 그래야만 지금 현재 파이네트워크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장황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자, 울산 노드 3대님이 챗 GPT가 빅테크 산업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파이코인의 출범이 더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어떤 게 더 파급 효과가 클까요? 챗 GPT 빅테크 사업에서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야. 기존에 없던 거래 수단, 기존에 없던 유저, 기존에 없던 마켓 시장,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태동되고 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냥 개념적으로 배우는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은 부가 부를 낳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것이 일종의 자본주의의 어떤 양극화된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어떻게 보면 인류가 태동한 이래 부의 재분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개념 비슷한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왔거나 아니면은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을 팔았거나 했을 때, 그 땅을 산 사람은, 또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거의 일종의 부의 재분배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대를 이어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약자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희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이야기하는 부의 재분배도 단 한 번도 자본주의가 태동한 일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서, 우리 뇌리에 탑재가 돼서 우리가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사회의 어떤 변화와 어떤 격변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